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244회 정례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의와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회 사무국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스스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법률로서 규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법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금지 행위의 대표적인 예시이며 공무원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이용했다면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8호까지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4호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제7호는 통립안의 장 및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제8호에서는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5조 제2항은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이나 지방공기업법의 공사와 공단의 임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등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다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당내 경선 운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1항, 제60조의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 및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국민운동단체는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입당 원서를 쓰게 하거나 입당을 하도록 권유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을 통해 공무원은 정치운동은 물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며 엄격한 의무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분들도 이러한 의무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는 이런 논란과 의혹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 사무가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및 위반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민센터 대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당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위하여 독산 1동과 3동, 시흥 2동과 4동 주민센터의 공간과 2020년 1월 구청 대강당이 대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22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대관 신청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4년 전에는 되었던 대관이 지금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9년 당시와 2023년 현재 조례도 법률도 같고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행정은 철저한 원칙과 명확한 근거 그리고 체계와 시스템에 의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집행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원칙 중 제4호에서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명시하고 있고 의정보고에는 정치적 이용이라 대관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위법인 법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는 정치자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 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 집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의정보고회를 자치회관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와 입장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나아가 지금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자치회관 대관과 관련하여 2019년과 2022년에 변화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변화가 있다면 그 근거와 내용을 변화한 기준이 없다면 2019년에는 되고 지금은 대관이 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2022년 대관 기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대관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작년과 올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문제로 인한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에서는 매년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수준은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하였고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행복 지수를 설명하는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삶을 선택할 자유의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은 높은 학업 성취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중 행복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 10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의 사회 지표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여가와 문화생활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어 개인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면서 문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 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천구 민선 8기 문화 정책을 살펴보면 쉼표 없는 금천 발전, 당당한 금천 시대를 슬로건으로 5대 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시흥 5동 문화 거버넌스 공간 건립 및 완공, 서서울 미술관 조기 완공, 금천 중앙도서관 착공,
호암산성 역사문화길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의 기반시설 및 인프라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유성은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민선 7기 문화정책에 대해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민선 8기 정책이 기반시설 및 인프라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문화재생과 문화도시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금천구의 문화공간 확보와 관련 사업의 양적 확대는 충분히 진행되어 문화예술을 위한 사회 기반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여가 비용 및 여가 시설에 대한 충족도와 사회적 고립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는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20, 30대, 40, 50대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의 비율도 높습니다. 나아가 노인과 학생, 장애인 등 새로운 계층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한다면 생애 주기별, 계층별, 문화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하고 섬세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무관하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노약자, 학생들도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 수준 확충된 문화시설이 인근 지역 거주자나 일부 단체 회원들 또는 구청의 행사 위주로만 활용된다면 여가와 삶의 질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향후 금천구의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통해 문화 양극화 현상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천구 유일 다목적 공연장인 금날의 아트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개인 삶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사회 많은 갈등을 치유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창의적 역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우리 금천구의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 정책 변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문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예술 정책 수립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천문화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는 문화재단이 2017년 설립되어 모두의 예술로 행복한 금천이라는 비전을 위해 전문성,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 등 4가지 핵심 가치를 두고 지역 문화의 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복지 증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이슈에도 대응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문화재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도 2019년부터 매년 3.7%에서 4%가량 증액해 오다가 2022년도에는 18%, 2023년도에는 13% 증액되어 84억 3천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직원의 수도 계속 증가하여 2022년 9월 기준 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직원의 수도 늘어나는 만큼 문화재단의 설립 본연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독립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지금 문화재단의 현실을 본다면 관과민의 중간에서 일부 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사업소로 전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6월 금천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 300여 개의 문화예술기관과 예술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문화예술 축제인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에서 문예회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천문화재단이 금천 아트홀을 서울 서남권 문화예술을 견인하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금천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날의 아트홀이 금천구청 행사 진행을 위한 되관으로 인해 그 역할과 아트홀로서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날의 아트홀 공연장, 금날의 갤러리 대관 규정에 따르면 동아리 발표회 또는 어린이 대상의 음악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발표회 등의 행사의 경우와 예술성이 배제된 공연은 대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대관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에서 행사를 요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어 뮤지컬 등 공연과 같은 유료대관 신청은 오히려 줄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날의 아트홀 공연장, 금날의 갤러리, 대관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관 규정에 어긋난 협조 대관에 대해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하모지 축제를 살펴보았을 때 재단은 재단대로, 문화체육관은 문화체육관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행사 기획과 추진도 따로 하는 등 예산과 인력, 사무가 중복되고 총감독의 사무국에서 총괄하는 일원화 체제로 움직일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갑작스럽게 초대 가수가 추가되는 등 축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문화예술의 본 취지보다는 행정의 틀에 맞추고 개입하려는 모습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서 인력과 예산, 사무가 중복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일부 특정 축제나 문화사업을 문화재단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그것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